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공부방 YSP 팀장 최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시나요? 네, 괜찮으신 걸로 알고 네,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는 국경 없는 공부방을 지금 작년 딱 1년 정도 맡은 지 1년이 되어졌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국경 없는 공부방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계획을 세웠던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사지구에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또 함께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국경 없는 공부방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저의 성화 시절을 보냈던 저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인데요.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지구에 대한 마음이 참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국경 없는 공부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이번 여름방학에 기획하고 있는 학습 캠프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경 없는 공부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경 없는 공부방이 제일 처음 시작을 됐던 거는 2008년 김동현 지금 YSP 회장으로 계시는 김동현 회장님께서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우리 내부에 있는 성화 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도움을 학습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놓고서 많은 연구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이게 저희 내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저희 성화 학생들, 저희 내부에 있는 아이들 자체가 다 다문화 가정, 국제가정 자녀들로서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하는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지금 국경 없는 공부방 프로그램은 다른 지구에서 진행되어지는 사항들을 봤을 때 지자체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 이번에 YSP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정보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공익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 가정이 점점점 많이 커져가고 있고 더 학생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지만은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이 겪는 그런 양육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진로를 해줘야 되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많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한국어 학습이나 학부모들이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는 교육에 많이 치중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케어가 정말 사회에서도 하나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점점 더욱더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는 이런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더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 학생들만이 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학생들도 연결을 시키고 더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국영어는 공부방이 진행이 됐던 과정들을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7년부터 콘텐츠 연구가 시작이 되어져서 2008년에는 본격적인 국경 없는 공부방이 시작이 됐었는데 2009년에 서울을 중심으로 공부방이 오픈이 되어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조금 이어져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중간 과정들은 좀 생략이 되어지고 2019년도에서는 전국 학습 캠프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2020년에는 이때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 학생 학업 및 진로를 위한 방중 학습 캠프를 10개 지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그때 이어져서도
온라인 공부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8월에도 행정안전부와 선문대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 가정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작년보다도 조금은 더 지역이 확대된 15개 지역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국경 없는 공부방은 국경 없는 공부방이 추구하는 목표를 보자면 모두가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것을 저희들은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운동으로 조금은 더 확대를 시켜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운동과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받는 친구들은 커뮤니티 리더십, 봉사정신,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그런 대학생 인재들을 사회적 통합적 리더로 양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멘토나 이 교육을 받는 멘티 학생들 모두가 다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라고 하는 YSP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과 더불어서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국경 없는 공부방에 참여를 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한번 수치를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한 307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했고요. 대학생 인원으로서는 96명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가 정말 많은 지금 사회적으로서도 하나의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안 받는 친구들은 정말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 청소년 교육 문화에서는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가치적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4억 6,100만 원 정도의 돈을 저희들이 조금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사지구에서 국경 없는 공부방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와 무안에 있는 친구가 함께 참여가 되어져서 지금 공부방이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광주에서도 공부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이 제가 더 많은 사지구에 국경 없는 공부방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주 무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멘토 2명이 학생 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광주는 멘토 1명과 멘티 1명의 학생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대학생 선생님이 수학이나 영어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공부일기를 활용해서 학습적인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2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고요. 꾸준한 학습으로 인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더 길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이 됐던 학습 캠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지구에서를 보고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군산, 나주, 해남, 여수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총 참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진행이 됐던 총 10개 지역에서도 이제 멘토 30명과 멘티 75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갔는지를 좀 살펴볼 봤더니 저희들이 전화 인터뷰를 6개월이 지난 후에 전화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 60% 이상이 아이들이 성적이 향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었고요. 학습 습관의 변화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공부 시간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내가 어떤 여기서 제시해주고 가르쳐준 학습법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학습 습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작년에 진행이 되어졌던 학습 캠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졌고요. 네,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와 선문대학교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9일 정도 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좀 대상을 나눠서 더 대상들에게 맞춰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주고자 하는 학습 습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그리고 영어 자율학습이라던가 수학 자율학습, 내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도전을 하는 것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시간들보다도 조금은 더 학교 진학이라던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문대하고의 연결을 해서 대학 탐방을 하는 시간도 주고요. 저희들이 좀 더 고등학생들에게 맞춰진 학습법을 제시를 해주고 좀 더 지금 당장에 단순하게 대학 입시를 넘어서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까지도 특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전국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딱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날짜가 세팅이 된다기보다도 순차적으로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성장시키고자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라고 있습니다. 실력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정말로 도와드려서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제일 앞장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2세, 3세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에서 나왔던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훈독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회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하얗게 불태워 노력한 적이 있는지 진정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청년이 걸어가야 할 길은 불평과 불신의 길이 아닙니다. 희생과 봉사, 사랑을 할 수 있는 순수의 길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현장을 주어진다라는 게 저희가 해내야 되는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실력적으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참 부모님에 대한 심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경 없는 공부방 짧지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